네, 이제 3장이에요. 3장 내용으로, 아이고, 3장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3장, 왜 내게만 돈이 들어오지 않을까? 돈이 도는 법칙 깨닫기. 그래서 부자의 마음 버릇, 가난해지는 마음 버릇. 해서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돈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돈을 좋아한다. 돈에 파묻혀서 죽고 싶다. 이렇게 돈을 좋아하는데 누군가 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거금을 가져오면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물론 상상으로는 고맙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라면서 아니 괜찮습니다. 당신에게 돈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 수상한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데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바로 당신이 돈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당신이 스스로 자신의 돈을 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앞에서 설명했듯이 돈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급이 낮습니다. 또 자신에게는 많은 돈을 받을 가치가 없다는 말을 스스로 믿어서 풍족함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마음의 버릇, 편견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난해지는 마음의 버릇이 있으며 부자에게는 부자가 되는 마음의 버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버릇에 어울리는 현실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 버릇의 편견을 바로잡는 거야말로 이 책의 목적입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난해지는 마음 버릇이 있다. 부자에게는 부자가 되는 마음 버릇이 있다. 그리고 그 버릇에 어울리는 현실이 다가온다. 그러니까 그 버릇에 어울리는 현실이 다가온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짓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은 마음의 버릇에 맞춰서 움직인다라는 파트인데요. 당신이 돈을 멀리하는 마음의 버릇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왜 그런 편견을 생겼을까요? 그 원인은 당신의 성장 과정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라고, 그 성장 과정에서 생각이 정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돈에 대한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났을 때 구두쇠인 아기나 돈을 함부로 낭비하는 아기, 돈을 부정적인 아기는 없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만일 지금 당신이 돈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인색하거나 부정적이라면 타고난 성질이 아니라 태어난 후에 터득한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당신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배운 것, 본 것, 들은 것, 경험한 것이 작용해서 어느 사이에 돈의 가치, 사용 방법, 모으는 방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부자는 부자의 사고방식을 배워왔으며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지는 사고방식을 배워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돈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한 돈을 많이 벌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의 버릇, 편견이 있는 한 그에 어울리는 부정적인 현실이 나타난다라고. 그래서 긍정적인 가치관은 긍정적인 현실을 끌어당기고 부정적인 가치관은 부정적인 현실을 끌어당긴다라고 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돈 문제는 오랜 가족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당신은 부정적인 대전제를 지금까지 계속 질질 끌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릴 때 터득한 돈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어른이 된 지금도 소중히 여겨서 질질 끌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피너츠 만화에 나오는 라이너스의 담요 같군요 라면서 그 스누피가 사는 집 근처에 라이너스라고 하는 소년이 살고 있는데 그 아이가 아기 때부터 쓰던 담요를 절대로 손에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담요를 꼭 손에 쥐고 있어야지만 마음의 안정을 유지한다는 그 내용을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을 만들어 온 당신은 대전제를 무너뜨리지 않는 한 앞으로도 똑같은 지금이 지속될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돈을 벌거나 사용하는 행위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씌워진 것은 대체로 가족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입버릇처럼 돈이 없다고 하거나 돈이 없다고 했거나 돈을 둘러싸고 자주 부부싸움을 했거나 부모님이 빚을 져서 고생을 했거나 등등 광경을 떠올리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이제 돈을 원하거나 돈 문제로 때를 쓰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돕고 부모님을 슬프게 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참았다는 거죠. 돈에 대한 게 어렸을 때 기억이.
그래서 부모님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만들어진 돈을 거부하는 마음의 버릇을 살펴보아라 라고 이제 하고 있으시고, 과거의 자신을 용서하는 일부터 하라. 이제 돈과 관련해서 슬프고 괴로웠던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 어딘가에 봉인되어 있는 문제가 떠오르며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이제 괜찮아. 걱정하지 마. 너는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있어. 라고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제 반복해서 말하면 조금씩 대전제를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고코로야 상담 교실을 이제 고로야 진노스케 이분이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한 여성의 이야기가 있는데 어머니가 병에 걸렸을 때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밥을 지을 사람이 없는 상황이 불안했고, 그래서 오빠가 열심히 밥을 해줬지만 오빠 역시 어렵기 때문에 불안해 보였고, 이제 그랬던 것들을 기억을 되게 갖고 있었고, 돈만 있으면 좋아하는 것을 살 수 있고, 돈만 있으면 오빠를 괴롭히지 않아도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느낀 돈에 대한 불안한 원인은 어릴 때 추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전제를 무너뜨린다는 것은 꽉 붙들고 있는 과거의 사건을 손에서 놓는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용서하며 마음의 버릇과 편견이 바로잡히면서 질질 끌려온 대전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상처받은 그런 자신을 떨쳐버릴 때까지 자기 자신에게 용서하는 말을 반복하면서 마음 훈련을 계속하도록 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다시 하자면, 나는 왜 이토록 돈에 신경 쓰며 사는 걸까? 그 대전제를 보면 나의 속으로 걸어 들어가라. 그곳에서 아직 용서하지 못한 자신을 만나라. 그리고 무조건 그 자신을 용서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노력하면 오히려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열심히 노력하면 돈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어째서 돈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바로 당신이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돈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또 결정적인 그 하나의 이유는 바로 당신이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존재급은 곧 수익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존재급이 낮은 사람은 낮은 만큼 성과급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직장에 다닐 때 줄곧 일했습니다. 정말로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일하지 않은 자신에게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도록 일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일한 만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늘 돈이 없다, 사라진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하행을 타고 뛰어 올라가는 것과 같다라고, 한순간이라도 멈추면 아래로 내려간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 과감하게 하행선에서 내려 상행선으로 갈아타라. 그 다음에 자력을 멈추면 타력이 몰려온다. 모든 것이 반대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풍족해질 수 있습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존재급이 내려갑니다. 물론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자가 되었어도 여전히 노력을 중단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노동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력은 자신의 힘보다 더 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력보다는 이제 타력을 이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된다. 자력으로 하는 노력을 중단하기만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서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된다. 내가 안 하면 된다.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된다. 내가 키우지 않으면 된다. 행복하게 해주지 않으면 된다. 책임지지 않으면 된다라고 내가 해야 한다는 생각을 그만두라고 하고 계세요. 상식을 완전히 지금 벗어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내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남을 신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러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남을 믿고 타력, 남의 힘을 이제 빌리라는 거예요. 남의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노력을 중단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으니 언젠가 그 한계에 이르러 쓰러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중단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전에는 교토에서 도쿄로 직접 가서 상담이나 세미나를 했는데 노력을 중단하고 교토에서 나가지 않았더니 일부러 교토까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대요. 자기가 찾아가지 않아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잘하는 게 있으니까, 요리 잘하는 사람, 뭐 전자계산기를 잘 두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타력을 이용하면 된다고 하면서 내가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자신의 고집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고집입니다. 따라서 노력을 그만두고 고집을 버리면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의 타력을 모을 수 있습니다. 자력을 초월한 풍족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하면 당신이 돈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고집이 세서 남의 힘을 빌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문을 굳게 닫은 탓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자신의 고집이고, 그러니까 노력을 관두고 고집을 버리면 상상도 못할 타력이 찾아오고 자력을 소모할 풍족함이 찾아온다라고 결론 내리고 있으세요. 그러면서 돈이 없는 지금이야말로 전제를 바꿀 기회입니다. 당신이 지금 돈 때문에 괴롭거나 불안하거나 해들리고 있다면 그 이유는 당신이 무의식 중에 스스로 그렇게 되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돈에 대한 부정적인 대전제가 그 길을 선택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읽고도 더 이상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다, 믿을 사람도 없다고 느끼는 절망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때야말로 당신이 모르는 세계, 당신의 상식 밖의 세계로 가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돈을 얻으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며 착각하는 사람이 진짜로 돈을 얻으려면 노력 이외의 방법이 있다고 인식하는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괴롭고 불안하다면 그것은 무의식 중에 스스로 우리가 선택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선택지가 있는데도 부정적인 대전제에 그 길을 선택하게 만들었다. 그러니 지금이야말로 대전제를 바꿀 기회이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잘 될 때는 왠지 모르겠지만 잘 된다라고 이제 다음 장인데요. 네, 103페이지인데요. 이쯤에서 재미있는 사실 한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자가 된 사람은 왠지 모르겠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부자가 되어 있었다고 자주 말합니다. 이 왠지 모르겠지만이 키워드입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 왠지 모르겠는 그 왠지가 타력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력으로 노력을 하면 노력한 만큼 팔릴 것이다. 그렇지만 히트작은 흔히 왠지 모르겠지만 잘 팔렸다고 하듯이 설명할 수 없는 요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세상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인기가 있습니다. 세상을 자기 편으로 만든다는 것은 세상에 전부 맡긴다. 즉 타력에 맡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역시 타력입니다. 나중에 이것을 분석해서 흉내낸다 해도 잘 팔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타력에 그냥 맡기면 오히려 그냥 잘 됐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력으로는 힘껏 해봐야 100만 부 성과를 냈을 거라고, 냈을 뿐인데, 이런 노력을 다 버리고, 목표도 세우지 않고, 온전히 타력에다 맡겼더니, 책을 이분이 이제 냈는데, 10만 부를 팔고 싶어라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때는 10만 부를 채울 수도 없었대요. 근데, 그 노력을 안 하고 타력에 맡겼더니, 300만 부나 팔렸다고 합니다. 300만 부. 엄청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타력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자력을 고집하는 한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죽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자력 이상으로 풍족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될 때는 왠지 모르겠지만 잘 된다. 그러니까 운이나 인연, 흐름, 신의 가호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자력을 멈추고 왠지 모르겠지만 잘 된다는 사실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3장에 요점 정리를 해드릴게요. 3장은 인생을 바꾸는 돈 생각. 돈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단지 당신이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난해지는 마음의 전제, 부자에게는 부자가 되는 부자의 전제가 있다. 우리는 돈을 고생해야 들어온다. 돈은
모아두지 않으면 가난해진다처럼 어릴 때 부모나 주위 사람들에게 배운 돈에 대한 가치관을 질질 끌고 산다. 당신은 부모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돈에 대해 열심히 참아왔다. 이 때문에 돈에 대한 마음을 닫고 말았다. 돈에 대해 생각했을 때마다 서러움과 외로움을 느낀다면 과거의 슬픈 추억이 원인이다. 용서하지 않은 과거 속 자신을 용서해주자. 열심히 노력하면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 노력을 관두면 상식 밖의 풍족함이 찾아온다. 라고 3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